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지입니다. 네, 오늘장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불안한 게요. 시작할 때만 해도 코스피 4천선 위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새 다시 또 4천선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도 기분 좋게 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점심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또 다시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폭 거의 다 반납시켰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 고점은 5% 넘게 뛰었었죠. 그런데 그 상승 탄력이 좀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도 이거 이러다 또 빠지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드실 텐데요. 종목별로 해답을 저희가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랭킹쇼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열려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유튜브로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죠.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를 볼까요? 장님께서 저희 음악회 진행하는 거 이벤트 당첨이 되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네, 바로 내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일 아주 멋진 공연을 볼 수 있겠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모든 분들 날씨가 비도 오고 해서 춥네요. 조심하세요. 라고 또 미안해요 님이 이렇게 또 건강관리와 안부까지 여쭤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좀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날씨도 제법 추우니까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되겠고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안경을 써서 그런지 좀 시력이 나쁘냐고 미안해요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네. 시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가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경 쓰고 싶은 날이 있어요. 집에 안경 몇 개를 좀 놔두고 있거든요. 네. 한 20대 초반쯤인가? 그때 폼으로 이런 뿔타경 같은 거를 좀 쓰고 다녔다가 한 10몇 년 만에 작년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경을 조금씩 모으는데 쓸 일이 자주 없어가지고 오늘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또 쓰고 나왔습니다. 잘 어울리세요. 약간 그래요? 스마트해 보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제 의도가 적중했군요. 그렇게 보이고 싶었어요. 네. 고고씨님이 수지 앵커님 음악회 안 오시나요 혹시? 라고 하는데 저는 당첨이 안 됐네요. 아쉽게도. 저도 가고 싶습니다. 예술의 전당. 아니, 고고식님께서 수지 앵커의 실물을 영접하면 감격하실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룬루랄랄님 예뻐요 해서 수지 앵커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제 이름이 앵커. 왜 있죠? 그래요. 화이팅 가자님 오셨고요. 네. 미안해요님 그렇습니다. 이 안경에는 도수가 전혀 없습니다. 네, 안경에 도수는 없지만 더 잘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의 예. 종목도 저희가 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창호 형은 미남이라 안경 쓰면 얼굴이 가려짐이라고 또 메인님이 댓글 그래요? 남겨주셨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바깥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갑자기 지금 따뜻한데 들어와서 그런지,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꾸 여기 김이 끼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이나요? 어쩌기 좀 없어졌네요. 많이 낀다 싶으면, 제 입김이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작나무님 오셨고요. 네. 사계절님. 휴가를 얻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아이고, 너무 사계절님. 아쉬우시겠다. 참 11월에 그 마지막 주니까 12월에 휴가 얻기도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마지막 오늘 하루 오후장도 잘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랑 슬기롭게 대처를 해주실 전문가님도 저희가 바로 만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함께 해주실 첫 번째 전문가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자,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이 오늘 약간 좀 뜸해진 것 같네요. 네. 지금 종목들이 보이는 게 저는 이정훈님의 대주전자 재료 요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덕산 네오룩스 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밝게 해주고 계시는데 종목 진단 신청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바로 해볼까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황애자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매수가는 45,100원이고요.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45,100원이면 또 약간 고점 부근이긴 하네요. 네. 지금 조금씩 이제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덕산 네오룩스는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네, 덕선네오룩스 최근에 이제 기대값이 상당히 높아진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단 OLED예요. OLED에 들어가는 유기재료, 그러니까 소재 라인의 덕선네오룩스가 사실은 벤더 비즈니스에서 제일 큰 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납품하고 있는 쪽이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OLED 뭐 요즘 업황 좋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근데 바닥 짚고 돌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 퍼포먼스를 보더라도 그동안 이제 OLED 관련 기업들이 눌려있던 것과 달리 이제 올해 들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기조를 띠고 있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나왔었죠. 저는 뭐 통상적인 조정이다라고 봅니다. 시장 조정도 같이 좀 껴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노이즈는 뭐가 있냐면, 결국에는 이 덕산네오룩스의 소재가 파이가 커지려면, 이걸 발주 넣고 있는 이 수요층이 두터워져야 되고, 수요층의, 개선이, 업황 개선이 좀 필요하겠죠. 최근에 있었던 게 이제 BOE의, 미국의 이제 특허청에서는 BOE를, 제재했죠. 주 안건 이런 거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기술을 중국의 BOE가 가져갔는가 안 가져갔는가. 그러니까 기술을 유출된 건가 아닌가. 직접 개발한 건가 아닌가. 이런 측면들이 꽤나 긴 시간 동안 소송이 있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겼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OLED에서 가장 큰 업황에서의 단점이다라고 하면은 중국과의 단가 경쟁이었어요. 특히나 우리가 주로 판매하고 있는 주 소비처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이제 단가 경쟁이 사실 많이 밀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마진을 깎고 마이너스 하는데도 팔고 있는 이런 실정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제 밀려나갔죠. 그래서 최종 판결로는 올해 기준으로 13년 동안 미국에서 판매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봤을 때 이제 국내 OLED 기업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 1차 벤더인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같이 수여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좀 싸게 사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종목 자체는 괜찮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영역이고 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고점이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주가 퍼포먼스가 발생했던 폭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최근 레벨은 그냥 박스 레벨 정도입니다. 여기서 사신 거예요, 이제. 뒤집어서 봤을 때 얘가 저는 좀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좀 뷰를 드리고 싶은데 이미 반등이 출발했기 때문에 더 사지는 마시고 가져가게 되면 이전 고점 레벨이 한 5만 5천 원 좀 안 되는 가격이죠.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OLED 기업들이 중심축으로 막 올라오진 않습니다. 스타일로 보면 자동차 기업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꾸준히 자기 몫은 해내고 있지만 시장에 이제 중심 타겟되는 유동성들은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형 기업들 또 바이오에 좀 국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 거래를 한다라는 형태보다는 좀 들고 간다라는 방식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 투자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덕산네오룩스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드렸습니다. 단기간의 승부를 보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끌고 가시면서 대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략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유튜브 채팅창 좀 함께 살펴볼게요. 자, 프리지아님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창호 수지 앵커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투가이드님 거 읽어주시면 안 돼요? 네, 행투가이드님이 수지 누나 만났다고 HATS보다 유튜브를 예. 먼저 켰습니다. 지금 증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수지 앵커 얼굴을 빨리 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HTS 바쁘셨어요. 같이 봐야죠. 그렇죠. 옆에 이렇게 나란히 띄워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재밌네요. 마치 네. 그 증권사 직원분들처럼 모니터 여러 개 띄워놓고 하나는 수지 앵커 얼굴 이따만하게 그리고 옆에 HTS 그림이 왠지 그려집니다, 행투님. 그리고 이어서 또 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SK 이터닉스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네요. 코스모화학, 또 SK 바이오팜, HK 이노엔 정말 다양하게 올라오네요. 그렇습니다. 실리콘투에다가 참 네. 이 종목은 거의 맨날 올라오는 것 같은데 네이버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이버가 또 예. 오늘 밀려나가지고 그렇습니다. 오를 때는 찔끔 오르더니 네. 또 내려갈 땐 또 좀 속상하죠. 사실 특히 그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한때 국민주라고 불렸던 만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요청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222님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으로 참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죠. 캠트로닉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이 33,100원인데 5%입니다.
아마도 좀 내려오고 나서 다 빠졌다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모양이죠? 그런데 최근에 진짜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이구, 45,400원에서 3만원 밑으로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네. 이번에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고 그래요? 문의를 해주셨어요. 김근우 전문가님, 캠트로닉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캠트로닉스가 빠진 게 내용은 뭐 다들 아시죠. 얘네가 디스플레이나 전장, 반도체, 소재에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유리기판의 주요 기업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퍼포먼스 값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랑 같이 움직여요, 주가가. 그 정도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가야죠. 지금 유리기판 양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직도 개발 최종 단계고 양산 이전 단계고 시제품 돌고 있는 단계인데 결국에 양산 단계 들어가면 캠트로닉스는 먼저 수혜받을 기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기업은 뭐 저는 계속 간다라고 보고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선 먼저 봐야 되는 건 그리고 되게 비싸게 사신 것도 아니죠. 조정 잘 나올 때 사셨고 여기서 추가 매수 정도 하면 평단 쭉 떨어질 건데 그 상태에서 들고 가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전장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제 유리기판도 수혜 가능성이 높은 건데 캠트로닉스가 최근에 이제 IR에서도 표현했던 거는 사실 유리기판에 좀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직접 어필을 했어요. 그러면 양산 단계가 빠르면은 이제 올해 말인데 사실 12월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상반기를 좀 타겟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먼저 투입되는 게 이제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될 테고 그다음 LG노텍이나 삼성전기 같은 기업들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결국에 소재 뭐 쓸 거냐 했을 때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먼저 수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가격만 잘 가져가면 되겠고 지금 무난하죠. 이 정도 폭이면. 그리고 이거 여기서 내려온 거는 이거 캠트로닉스가 잘못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개별주 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반 하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지 캠트로닉스에 뭐 악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기존 재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기업이고 더 사서 들고 가자 말씀드리면서 손실 볼 기업 아닙니다. 좀 들고 갔을 때 퍼포먼스 값은 좀 4만 원 정도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고요. 좀 들고 갔을 때 내년 상반기 정도 타겟을 해보자 말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견인해 줬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SK하이닉스 55만 원 선까지 훌쩍 웃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된 상황인데요. 현재 SK하이닉스는 2.67% 상승한 채 53만 8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0.29% 소폭의 오름세만 보이면서 10만 3,100원 선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미국발 AI 훈풍이 불어들으면서 다시 한번 반도체 투톱이 지수를 견인해줬지만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한번 탄력이 둔화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재는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현재는 43만 4천 원 선까지 내려왔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삼성바이오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 동반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 1.88%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김근우 전문가님, LG에너지솔루션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심플하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 결과값을 좀 도출하려면 먼저 느껴야 되는 건 판매량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인데 사실 이거는 미국의 형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이 2차 전지에 있어서 중국을 얼마만큼 압박을 할 것인가 산업에 대해서. 물론 지금 막 구체화가 나온다 얘기는 나오지만 사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 셀에 대해서 2차 전지에 대해서 판매량 자체가 미국이 좀 압도적인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스탠스를 만들어줬을 때 유럽이라든지 큰 수요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어떤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협상을 할 때 2차전지도 하나의 큰 맥락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편으로 바라보면 조선처럼 국내 기업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계속 점쳐지고 있는 건데 이 기조는 유지가 될 걸로 봐요. 그래서 지금 같은 가격권에서는 전 좀 들고 가볼 만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2차전지 모든 종목에 국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NF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ESS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정도 되는 기업들, 이쪽이 이제 주력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권에서는 팔 이유는 전혀 없다. 좀 들고 가보는 게 필요하다. 없는 분들도 물론 지금 ESS가 에너지 정책에서 완전 메인 디시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율 정도의 비중은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 골자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당장에는 데이터 센터향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는 종목들이 강하고 또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집니다. 대표 중에 반도체, 원전, 전력, ESS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저는 이쪽 라인에서 핵심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상방을 보고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저는 긍정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2차전지 대표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좀 힘을 내줘야지 지수도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또 많은 종목 진단이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또 왜요, 이야기가 왜요? 올라온 게 뭐죠? 갑자기 행투가이드님이 저한테 네. 전완근이 돋보인다고 헬스 많이 했냐고. 그 요즘에 네. 그 근력 운동보다는 그 천국의 계단을 많이 타신다면서요? 천국의 계단은 네. 이제 아침에 붓기를 뺄 때 많이 하고. 그래요. 또 저는 웨이트는 하체만 합니다. 그래요. 전완근이 그렇게 부각될 리가 없는데 네. 행투님이 어디서 그렇게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부산맘님이 곧 12월인데 계좌가 따뜻해졌으면 이렇게 또 남겨주셨어요. 그 11월에 먼저 조금 시장이 혼란스러웠으니까요. 네. 12월에 아마도 그 금리 결정 이후에는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쪼록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맞아요. 또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게 대주 전자재료도 네.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고 계시네요. 이거 종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오나의 여리쇼님께서도 그리고 이정우님께서도 같은 종목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종목을 하나 더 찾으러 가볼게요. 이번에 함께할 종목은요. 자주 하시는 분이죠. 미안해요님의 종목입니다. 화장품의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실리콘트입니다. 매수 가격은 44,000원이고요. 네. 10% 비중입니다. 반은 48,000원의 수익 실현을 하셨대요. 가지고 있는데 하락 전환 중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실리콘트 확실히 강했을 때는 너무나 좋았던 종목인데 맞아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참 답답합니다. 오늘도 3.7% 내려가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실리콘트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연하게 뭐 숨을 고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실리콘트입니다. 화장품 중에서도 바로 이 종목, 지금 답답한 구간은 넘겨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털어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실리콘2가 저는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주식 투자라는 게 그래요. 내가 단타를 칠 거면은 애매해집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리콘2는요, 실적 지금도 괜찮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이 레벨, 이제 9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 레벨에 도달한 다음에는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있어요. 당일 시장의 변동성 정도만 흡수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 하루 내린다고 왜 내리죠? 하루 오르면 왜 오르죠?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실 거면 단타 치겠다라는 건데, 그럴 거면 좀 더 뜨거운 종목 하시는 게 좋죠. 여기 좀 약간 실리콘트는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이 뷰를 먼저 결정하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하루 단위로 해서 등락이나 변동성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 질문들을 하시는 걸 보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형태 같아요. 기업을 바라보는 형태보다는. 그러면 투자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리콘2 같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것인가의 정도로 기간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라고 판단하는 게, 지금은 뜨거운 기업이 아니지만
그냥 쉽게 봐서 이제 12월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시작이에요. 11월 말부터 해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각종 이벤트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유통 채널들이 대부분 하죠. 뭐 아마존이나 뭐 쇼피나 뭐 도우인 같은 것도 하고 큐텐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외 유통 플랫폼을 100%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당연히 4분기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례로 4분기가 좋기 때문에 3분기는 좀 소외되는 거죠. 그럼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소비재 기업들은 조금 사이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측면들을 이해한다면 지금 움직이는 폭 자체가 얘는 그냥 자기 자리 가만히 있구나. 어떻게 해서 비중을 좀 어디서 낼까 이런 고민이 들어가는 게 보다 유리하겠죠. 저는 기업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봐요. 지금 시장의 색깔이랑 완전 접목되는 뜨거운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기간 투자로 끌고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48,000원에서 수익 실현했다 이런 건 되게 잘하신 거예요. 그 위에서는 비중을 좀 내리고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좀 채우고 하는 방식으로 이 기업이 중간 등락을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익화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신 건데 그건 되게 잘하셨고 지금부터는 이 변동성을 의식하는 것보다 빠졌을 때 어떻게 좀 싸게 채울까를 고민하셔가지고 어차피 다음 차시 사이클이 되면 실리콘2는 캐파 자체를 늘려놨기 때문에 매출 비중 자체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감안하고 본다라면 시간 지나면 올라간다라고 판단하고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살 생각을 밑에서 하시는 게 좋고 매도는 위에서 일부 하면서 비중만 컨트롤하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대표 종목이죠. 실리콘2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실리콘2 진단을 들어봤고요. 그 사이에도 네. 많은 질문과 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운동 얘기가 잠깐 나왔더니 운동으로 채팅창이 가득 찼어요. 맞아요. 아니 제가 여기도 그 글을 좀 써놓긴 했는데 네. 별빛님께서 근육 얘기하시길래 제가 사실 뭐 왼쪽 어깨 쪽에 이두 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다쳐가지고 2달 동안 운동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전인가요? 네. 오랜만에 제대로 운동하려고 네. 헬스장을 갔는데 스쿼트 운동할 때 복압벨트 차잖아요. 네. 그거 딱 차고서 한번 앉았다가 딱 일어났는데 뱃살이 찝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뱃살이 뜯겨나갈 뻔했습니다. 이거 빨개져가지고 정말 살이 까질 뻔했어요. 2달 충격이었습니다. 동안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운동을 못하고. 지방이 자꾸 붙어가지고 좀 창피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마이토 오피셜이 이두건은 이건행 때문 하셨는데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네요. 정말. 그래요. 고고식님도 역시나 예. 헉 토피디님 덜덜덜 이렇게 남겨주시고 있는데 어쨌든 뭐 행운의 여신님 오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네. 이제 부산맘님, 이정우님 종목 얘기 또 꺼내주고 계시네요. 네, 또 진짜 오늘은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에코앤드림도 올라오고 있고 오랜만입니다. GS 단소까지 올라왔어요. 좀 네. 자주 보던 종목들이 아닌 종목들도 올라와서 저희가 골고루 채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진단 한 번 더 볼게요. 네. 김정숙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SK 이터닉스 매수가는 23,450원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SK 이터닉스 조금 그래도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는 있는데 매수가가 조금 높아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SK 이터닉스는 대응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가만히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SK 이터닉스도 개별 성향이 지금 많이 짙어졌어요. 올해 7월, 6월 정도에 있었던 신재생주 랠리에 동참을 했었던 기업인데 그때 이후로 해서 좀 조용하죠. 아시겠지만 이제 글로벌 정책이랑 조금 색깔이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태양광은 일부 인정하긴 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실제 사실이니까요. 다만 SK 이터닉스는 국내를 국한해서 보면은 괜찮아요. 지금 현 정부, 대한민국의 현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해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에너지 산업을 신재생으로 열심히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SK 이터닉스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번 3분기 어닝에서도 괜찮았죠. 2분기도 괜찮았고 저는 앞으로도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중간 등락이 있는 것들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들이기 때문에 감안은 하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염려가 크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염려할 필요성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추가로 보면요. 지금 26만 장 정도 GPU가 들어올 건데 이거 다 데이터 센터 들어갈 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26만 장 GPU 들어가면 글로벌 기준으로 하면 미국, 중국 빼고
정부 단위로 봤을 땐 글로벌 3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야 돼요, 앞으로. 그럼 이 짓는다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에 대한 수요를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SK 이터닉스 당연히 이제 수혜 받을 겁니다. 뭐 당연히 이제 ESS뿐 아니고 다른 에너지원들도 각광받을 건데 그건 순차적으로 접목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져 있는 정책들이 해당 기업과 알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손실 볼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싸게 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시지만 이거 올라가면 매도 시점이랑 겹쳐요. 그래서 맥시멈 값이 한 25,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안에서 정리하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25,000원 정도를 맥시멈 목표가로 해서 올라오면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터닉스는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종목 진단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섹터 기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산업재와 이 건강관리 두 종목 섹터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하나씩 나오면서 약간 흐린 날씨를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IT가 오늘 참 맑은 날씨를 보여줍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 2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기 소비재는 목표가 상향과 하향이 각각 2개씩 나왔습니다. 맑음 뒤 흐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쪽은 비가 내립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 오늘 2가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의 특징주인데요. 먼저 기판주 대덕전자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한 가지 내놨습니다. 목표가 상향이 나왔죠. FCBGA 그러니까 첨단 패키지 기판의 흑자 전환 기대감이 한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형 MLB 그러니까 다층 인쇄회로 기판 양산의 가시화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목표 주가는 49,000원에서 69,000원까지 크게 상향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이쪽도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일 갈등이죠. 한일령으로 인한 중국 직항 노선의 확대, 그로 인해서 앞으로 카지노 실적의 상향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올투자증권의 분석에서는 19,000원에서 목표 주가 29,0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목표가 하향이 나온 리포트도 있습니다. 자, 바로 화승 엔터프라이즈죠. DS투자증권의 분석입니다. 26년 북중미 월드컵 특수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면 분명히 기대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2025년 하반기 당장 지금 속해 있는 곳에 3분기 실적 쇼크가 확인이 됐고요. 남은 분기에서도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내렸습니다. 목표 주가 14,000원에서 7,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가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판주 대덕전자입니다. 자,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진단이기 때문에 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대덕전자를 좀 평가해 보면요.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 드리냐면 지금 기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일단 지금 일시적으로 단가가 위로 엄청 튄 것도 있지만 앞으로 수요가 좀 고정값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TPU 그리고 GPU 간의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졌죠. 우리 입장에서 어떨까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GPU랑 TPU가 색깔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경쟁 구도가 잡힌 게 구도만 그렇다라고 판단해요. 둘 다 괜찮을 걸로 보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들어가는 메모리는 많아지거든요.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수요는 더 늘어난다라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반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기판이에요. 기판 라인 먼저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첨단 반도체 라인 있죠. 그러니까 HBM부터 해서 DDR 시리즈 보게 되면 단가가 엄청 올라가요. DDR 시리즈는 5 기준으로 보면 이번 3달간 해서 가격이 60%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수요량 대비해서 공급량이 한참 못 미친다라는 거고, 그럼 신규로 발생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 또한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도 그럼 기판이 첨단 기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대덕전자 같은 기업은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보여줬지만 앞으로도 좋다라는 가정을 두고 보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반도체가 최근에 소부장 다 빠졌는데 지금 기판 보면 안 빠집니다. 그렇죠? 3분기 시가 어닝에서 기대값이 좀 높았는데 쇼크 나왔던 심텍 빼고는 다 고가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서는 저는 팔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물론 기판 관련 기업들도 조정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이수페타치테스도 포함입니다. 그럼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어깨에 팔아야지 정도로 판단하고 좀 꺾이는 것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이거 가다가 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지금 기판 기업들은. 그만큼 매력도가 굉장히 높고 반도체에서는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좀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를 비롯해서 기판 라인 가지고 계신 분들 꽤나 많을 텐데 특별한 개별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한은 지금은 홀딩이 맞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기판주에 대한 의견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네요.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 기대해 봄직합니다. 네, 대덕전자가 올해만 해도 주가가 200% 넘게 급등을 했더라고요. 또 이런 그렇습니다. 종목을 잘 포착하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저희도 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이렇게 부러워요. 그러니까요. 미리미리 선점했으면 지금 좀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야기가 나올 때 살걸. 네. 살걸의 반복. 올해 정말 우리 할 걸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이라도 늦은 걸까요? 안 늦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준비 잘하면 되죠. 우리 모두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 자, 또 채팅창에도 많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어젯판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빠졌네요. 아유 네. 아쉽다라고 또 별빛의 속삭이님이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또 중복해서 올라오는 종목이 하나 눈에 띕니다. 유한양행. 오. 사실 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 종목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유한양행이 정말 안 움직였거든요. 이제는 출발할 때가 된 게 아닌가 다들 그 생각이신가 보죠. 맞아요. 매수 가격도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중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아주 대표적인 조선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반도체가 힘이 빠지면서 그래도 네. 로봇이랑 바이오 쪽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이제 종목을 저희가 다양하게 지켜보도록 할 텐데, 근데 왜 웃으셨죠? 행투님께서 네. 청호삼촌 그때 결혼할 걸 근처까지 간 일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불스웨이브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군요. 자, 그럼 또 종목을 하나 또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윤명섭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헥토파이낸셜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매수가는 17,0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중기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힘이 다 빠졌네요. 네, 헥토파이낸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쵸. 또 이렇게 잠잠하다 싶으면 주가가 그대로 또 밀리더라고요. 아니 저 6월 달만 해도 3만 원 위에 있었네요. 이렇게 빨리 밀립니까? 네, 중장기 전략으로 또 어떻게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 헥토파이낸셜 전망은 어떨까요? 중기로 볼 거면 근데 헥토파이낸셜을 중기로 보는 이유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좀 더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메인 쪽이 낫지 않나요? 카카오나 네이버 쪽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또 산업을 봤을 때도 산업에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헥토파이낸셜은 결제 인프라예요. 핀테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NHN, KCP 같은 기업들, 미투온이라든지 마찬가지로 헥토파이낸셜도 이 결제 단위 기업들도 다날도 포함입니다. 수혜 가능성이 높죠.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사들을 안 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 한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미국장에서도 보세요.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결국 서클, 발행사, 그리고 거래소, 코인베이스. 얘네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사이드에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지금 제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좀 제도권에서의 컨트롤이 좀 더 많기 때문인 건데 지금 은행에서 포기를 안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이 독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아마 좀 포기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니어스법 이후로 해서 미국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저는 12월부터 재료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그러니까 발행사들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들, IT센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래소들 그리고 이제 결제사들이 이제 마지막 단위가 되는 건데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토대로 한 시장 진입을 타겟화한다라면 국내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거는 클라우드하고 있는 기업들, AI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가 됩니다.
저는 이쪽에 중심을 두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단기로 봅니다 하면 이렇게 답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좀 기간 투자해서 이쪽 타겟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뭐 결제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매출이 올라가는 핀테크입니다. 이런 걸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앞으로 머금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타겟하신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좀 교체해 보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엑소파이낸셜을 가지고 하고 싶다 하면은 사실 결제에서 대장이 되는 다날이나 NHN, KCP가 좀 더 우선순위에 있어요. 그래서 해당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재료를 가지고 타겟하실 거면 보다 유리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교체하셔서 타겟하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 안정성을 가져가려면 락바텀의 등장 가능성이 필요한 건데 이 락바텀 같은 거는 사실 실적이 좀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좀 유리하죠.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종목 교체 그리고 해당 산업의 주도주로의 교체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헥토파이낸셜 종목 하나 또 챙겨서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주도주로 옮겨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예.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도 또 눈길을 끄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창호앵커님 초통령이 아니냐는 이런 댓글이 나왔어요. 아니 팔면 뭐하니님께서 네. 저를 인기 프로에서 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네. 혹시 초통령 아니신가요?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지금. 그 친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오늘은 호로로가 됐습니다. 노는 게 제일 좋지만 네. 오늘 증시에서는 놀면 안 되죠. 네. 예, 이 시장 분위기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안 놀고 열심히 진행할게요. 네, 고고식님이 또 1시 20분 저점 찍고 선물 0.55%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랭킹쇼 효과 가자라고 또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조금씩 또 올리네요. 네. 3,99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시 4천 네. 가겠어요. 다시 4천 딱 만들어 놓고 오늘 마치게 되면 이거 기분 좋게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조금 흔들흔들 예. 거려도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저희가 잘 기다려 보도록 하죠. 예. 어, 자, 그러면 별빛의 속삭이님, 뽀통령이 됐다고요. 그래요. 같이 안 놀 거예요. 저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가 볼 텐데, 네. 이거 진짜 한때 어마어마했던 종목이군요. 주형리님께서 보내주신 의료 AI 대표주 루닛입니다. 네. 이 한 2년 전쯤만 해도 10,000원에서 13만 원 같던 종목이거든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 이거 또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느새 3만 원대까지 그러니까요. 내려왔어요. 아니 지금 매수 가격이 56,000원이십니다. 비중 30% 결코 적지 않아요. 그렇죠. 한참 빠지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추가 매수를 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더 매수하면 너무 비중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님, 루닛입니다. 이 루닛이 좀처럼 주가를 들어올리질 못하네요. 여기서 추가 매수 더 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이거 루닛이 상담 들어올 때마다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년 유망주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거의 한 3년, 4년 지금 가져가고 있죠. 근데 아직은 퍼포먼스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주요 제품들에 대한 평가는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이트류 제품이 있고 스코프 제품이 있죠. 인사이트류는 판독기입니다. AI 판독기. 그래서 CXL 같은 경우는 흉부 판독해가지고 MMG 같은 경우는 유방암 관련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AI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스코프 시리즈는 면역항암제 투약하게 되면은 면역항암제는 사실 지속성을 봐야 돼요. 우리가 독성항암제랑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면역항암제가 어느 정도 반응률이 나오는지 AI가 측정하고 이런 거거든요. 사실 아이디어는 다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평가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안 쓰여요, 이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쪽도 마찬가지 개발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괜찮아지려면 저는 좀 금리 인하 구조가 더 또렷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닛이 지금 계속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투자량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고 판매량은 별로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빚이 많아지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막 꾸준히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주가가 한번 위로 튀었다가도 다시 죽습니다. 계속 반복이죠. 올해 내내 그러고 있어요. 위로 세게 잡혔다가 죽고요. 또 한번 튀나 죽고요. 반복이에요, 반복. 결국 계속
구조적으로 보면 저점이 내려가는 구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저점일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는 건 지금이 싸니까 사야겠다 이런 건데 싸다 비싸다의 구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금리 인하의 구조가 좀 더 또렷해야 되고 이런 성장 기업들이 부각받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직도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는 좀 존재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루닉 같은 기업은 중장기로 보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봅니다. 어려워져요, 주식 투자가. 여기서 그리고 더 사겠다고 하면 비중이 한 60%가 들어가게 되는데 글쎄요. 흔히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커질 때가 언제냐면 물타기 하다가 손실 커집니다. 비중이 커지다가. 끊어낼 때도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30% 비중도 추가 매수 하다 보니까 30%가 되셨을 것 같은데 얘는 지금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구조이니만큼 일단 지금은 둡시다. 그리고 이게 내려온 만큼 단기적인 반등뷰는 좀 잡힐 건데 비중 좀 줄여두시는 게 필요해 보여요. 추후에 저점이 잡히면 다시 본 비중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 산업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이 메리트보다는 리스크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루닛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려거든 금리 인하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 구조까지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얘는 이제 반등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45,000원 정도까지는 전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구조에서 45,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좀 축소합시다. 수익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비중을 줄이고 나중에 이제 평단을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년 유망주 루닛 사실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데 아예 긴 시간이 흘러가면 긍정적인 건 제가 코멘트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지금 봤을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루닛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만년 유망주라는 말이 약간 좀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아무쪼록 이 내용을 감안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루닛에 대해서 진단 들어봤고요. 또 댓글이 올라왔어요. 예. 루닛이 좋은 회사인 건 맞는데 진단으로 보험 수가 받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또 댓글도 올라왔어요. 자세히 좀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또 팔면 뭐하니님은 네. 이 종목을 외인들이 살면 외인 왜, 루닛? 루닛? 왠지 사람 이름처럼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은 아니겠죠. 네. 많이 들어본 어감이네요. 자,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게 리가 캠바이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온코니 테라퓨틱스, 유한양행 또 나옵니다. 오늘 유한양행이랑 대주전자재료 이 두 종목을 진짜 많이 보네요.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남은 시간에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김근우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후장 남은 시간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저는 사실 기존에 제 의견을 듣고 포지션을 구축하시는 분들은 별로 할 게 없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어제 오늘자로 해서 반도체라든지 원전, 그리고 전력설비나 바이오가 주력 바이오 종목들은 사실 좋아요. 근데 다만 이제 소외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빠지니까 같이 출렁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김근우 인사이트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지금 압축이 좀 필요한 시기라는 거를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뷰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에 특별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을 주는 애들을 더 어떻게 싸게 살 것인가의 뷰가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좀 예민한 시기입니다. 미국에서 금리 동향이 계속 바뀌고 있고 일주일 단위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씩 바뀌고 있는데 오늘 있을 이제 PC 데이터 발표가 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내일부터의 대응이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오후장보다는 내일의 시간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고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보다 내일까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해주신 김근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토마토 투자 클럽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오후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장까지도 저희가 전략을 잘 체크해 봐야겠죠. 네. 자, 그리고 네. 유튜브 좀 들여다볼까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고고식님께서 여기 분들은 하도 서로 오래되셔서 아디 바꾸고 오셔도 말투만 보면 서로 안다. 근데 저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네. 가끔 오랜만에 보면은 낯선 닉네임이 보이는데 너무 기존에 자주 오셨던 분들이랑 얘기가 잘 되는 분들이 계셔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봐도 이분은 바꾸셨구나. 느낌이 옵니다. 이게 맞아요. 신기해요. 자, 그리고 강현민님.
오르는 종목은 몇 프로 안 담겨 있고 빠지는 종목은 왕창이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이거 좀 눈물이 살짝 나오긴 하네요. 그래도 강현민님 위에 또 온코닉 테라피틱스 무증받아서 수익 중인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네. 또 이런 이야기도 남겨주고 계시고 네. 또 많은 종목이 들어오고 있는데 리가캔바이오도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종이님께서는 네. 뽀로로 차고님 제이오 하면서 제이오 2차 전지 종목이죠. 지금 부탁 주셨고 김지영님께서는 인사하자마자 해운주죠. HMM을 좀 봐달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저희가 함께할 전문가님도 만나봐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네. 누구죠? 자, 토마토 투자 클럽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전문가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일주일 만에 봐놓고 뭘 그렇게 굉장히 오랜만에 봐요. 저희 한 1년 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요. 저랑은 또 이렇게 마주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전문가님. 그쵸. 그러니까요. 수제 앵커는 또 처음이네. 그렇죠. 그럼 저희도 이제 잘 부탁드리면서. 네. 예, 이것도 우리 유창호 앵커 또 저 삐졌어, 저거. 제가요? 그 저기 그런 아는 체 사람 했더니 아닌데. 좀 쌀쌀맞게 하고 또 수제 앵커가 물어볼 때는 또 목소리 바뀌었다고 또 막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종목 진단 열심히 해주시면 되죠. 저는 신경 안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네. 전문가님이 등장하자마자 지금 뭐예요? 채팅창에 전 BTS가 와. 온 줄 알았어요. 아니, 지금 손을 잔뜩 네. 흔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와. 야, 사실 제가 1년 괜히 이런 애드립을 한 게 아니라 참 자주 보던 전문가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시니까 그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멋진 진단 내용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와, 정말 다들 눈 빠지게 기다린 듯이라고 화이팅 가자님이 남겨주셨는데 네. 전문가님 아프지 마시고 또 건강 챙기시면서 하시라고 이렇게 응원의 글들이 가득가득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 열화와 같은 열기, 저희가 이 성원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묶어서 종목들 많이 봐드리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일단은 2차 전지 종목들 묶어서 보도록 하죠. 네, 투차 전지죠.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오늘도 오름님의 에코프로가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78,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적지 않아요. 30%입니다. 단기, 중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82,700원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수익 구간이시고, 앞으로 전에 봤었던 지금 10만원 전화인 저 위까지 바라보시겠죠? 에코프로 첫 번째 종목으로 챙겨봐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어울림님이 남겨주셨는데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네. 매수가 62,000원에 비중 10%고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또 코스모 신소재 또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앞으로 더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또 교체를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도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훈님께서 이 종목 오늘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매수 가격은 이정훈님 기준으로는 77,100원이고요. 비중, 여기도 많네요. 30%입니다.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매도는 10만원까지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매수가보다는 조금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요. 대주전자재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PNT에 올라왔는데요. 매수가는 41,5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렇게 2차 전지 4종목 전문가님한테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2차 전지 살펴주시죠.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마켓텐 말고 이제 연달아서 이제 프로 출연하는 게 또 랭킹쇼잖아요. 여러분들 이종복이가 랭킹쇼 얘기 진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는 이게 말이 터지면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보일러가 고장 나가지고 나 진짜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는 환자잖아요. 그죠? 환자고 보일러가 고장 났고 우리는 온도가 25도 아래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나는 무조건 집에 이 방 온도가 26도, 심하면 27도를 놓고 잠을 자는 사람인데 해필이면 어제 저녁에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나버린겨.
이 보일러는 항상 요 11월 달에 고장나요. 지금 3년 연속이거든. 그래서 원래 내가 지금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통증이 되게 심해요. 이게 이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 알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아니 환자고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나라면 뛰어가서 해줄 텐데,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종목 진단해줄 때 우리는 한 번에 네 종목 5종목을 막 진단해 주잖아. 이왕이면 종목을 많이 진단해 주려고 하잖아요. 융통성이 있게.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어? 요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 해줄게요. 지금 내가 요게 대덕전자하고 PCB 지금 찾고 있었는데, 결론은 나 감기 걸려서 아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이것도 다 팔자고 인연인데, 이 화면을 내가 왜 보여주느냐. 이 PCB 기판 쪽 종목들 말하려고 하는 건데, 2024년도든, 이게 2024년도잖아요. PCB 기판에서 삼성전기,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킷, 네 종목. 2024년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나 아니면 2024년도 연말이나 기판 관련주, 삼성전기, 코리아서킷, 심텍, 대덕전자 쪽 하면서 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요. 2025년 1월이나 어디나 단 한 번도 나쁜 얘기를 하지 않고, 이토마토 사람들 여기 보면 갓종복에 4,555 결산해갖고 대덕전자 보면 18,500원이에요. 악의 구렁텅이 벗어나면서부터. 그리고 랭킹쇼가 2월 달에 보면 대덕이 코리아서킷서부터 이거 유리기판 레거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6월 달에 보면 이무기가 용의대상에서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도 지난 7, 8월 달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할 때 에코프로 머리 진단할 때 이 얘기 똑같은 얘기 했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 2025년 1월 달이면요. 여기에요. 여기 연초면 여기잖아요. 보이죠? 여기가 2024년이에요. 여기가 2023년도고요. 여기가 2024년 연말이에요. 이런 데서도 좋다라고 하고 이토마토 사람들 오라고 하고서 추천해 준 사람이요.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날라가 있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무기가 용의대상으로 얘기한 게 5월달, 6월달 쪽이잖아요. 여기. 이게 이토마토 이종복 방송 클래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렇게 죽을 때 이거를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이 진짜라고. 일반인들. 그리고 한 1년 지나니까 막 몇 배 올라가 있죠. 2차 전지가 이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맨날 물어봐요. 그죠?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근거를 보여주죠. 요까지 얘기합시다. 문제는 타이밍. 어떨 때 빨리빨리 잘 가고, 그리고 나는 지금은 대덕전자 같은 건 관심도 안 갖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올라가면 좋다라고 하고, 얘가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얘기해 줘야지. 그게 전문가지.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에코프로서부터 보세요. 이제 너무나 좋은 주식들이란 말이에요. 이 주식들이 계속 좋다라고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죽어내려가갖고 대덕이하고 똑같죠, 여러분? 계속 좋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좋다라고 해줄 때 사야 되는데 날아갈 때 따라가서 물려버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는 게요. 괜찮아, 가지고 가 또 계속 그래요. 그 지수가 막 흔들려. 그럼 밀려. 아이고, 내가 잘못했나? 나를 보라고, 나를 보고, 나를 믿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갈게요, 여러분. 단기, 중기 목표가, 이게 78,000원이면은 이번에 산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산 걸 안 팔은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다. 단기는 9만원에서 10만원이 저항이고, 이걸 목표가라고 얘기하고 나는 팔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저기서 비중을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이거지. 그러면 내가 팔으라고 하는 가격은 어디냐? 14만원 내외. 그럼 이제 사람들 이거 14만원? 하면 여기서 그냥 확 사버려요. 시장 봐가면서
미스터 진단에 그 공약 결산해주고 미스터 진단에 10,000명 와라 그러면 미스터 진단에서 10,000명이 왔을 때 내가 하는 그 말을 듣고 현재 대응 14만 원은 말 그대로 중장기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지금 코스모스 꽃이 졌나요?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거, 그죠? 62,000원, 10%. 보세요, 이분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질문하신 분이 10월 말 때 62,000원에 샀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를 욕보이는 거예요. 4만 원대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건 꼭 짚고 갑시다. 코스모 신소재 전망이요? 전망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좋다. 그리고 아까 내가 대덕전자, 심텍, 삼성전기, 코리아서키트를 언제부터 좋게 얘기했고 지금 날아갈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걸렸는지를 꼭 보세요. 전망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좋은 주식이고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 장기로 보고 있습니다. 10만 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는겨? 그죠? 대신 이것도 마찬가지죠.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단기는 저항. 그리고 이거는 장기는요. 신고가지 무슨 10만 원이요. 장기는 신고가예요. 신고가. 자, 그다음에 PNT. PNT는 피터팬이 아니죠. PNT 41,500원 10%치. 요 분이 가장 FM인 거죠. 요렇게 물어보면 진단이 바뀌어요. 요렇게 물어보면 41,500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 요렇게 물어보면 진단이 이게 바뀌어요. 만약에 주가가 흐른다. 이 종목은 추가 매수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42,500원에서 45,000원 정도에 왔을 때 한번 팔까 말까 고민, 중기적으로 5만 원 이상을 가져가서라. 요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걔들은 장기 전망 막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자, PNT를 내가 장기 전망을 한다. 내 의견을 얘기한다. 이거 나는 PNT도 신고가죠. PNT도 신고가를 보는 주식입니다. 이게 2차 전지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들 총평까지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 와, 이 종목들을 봤을 때요, 새로운 주가 기록을 써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들립니다. 기대감을 더 높일 수도 있겠네요. 네, 역시 2차 전지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이에도 엄청난 채팅들이 오고 갔는데 맞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또 개그를 치셨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래요. PNT 나왔을 때 피터팬이라고 얘기하셔서 차우 앵커님이 아주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막 던지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고자질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런데 지금 이 종목 진단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이 너무 밀린 거 많아요. 다 받으려면 저희가 지금 읽기도 바빠요. 2,300, 400명이 들어오셨는데 잠시 광고가 좀 나왔군요. 이 종목 진단 요청과 함께 네. 꼭 건강하시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네. 보일러가 되고 싶다는 댓글도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마치 그 동방신기의 노래를 듣는 것 같았죠? 네, 침대가 되고 싶어. 침대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보일러가 되고 싶다는 얘기까지 아주 네. 감미롭습니다. 아버님 집에 보일러 하나 해드려야겠어요. 네. 온갖 애드리브가 난무하는 유튜브 채팅창 아주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진짜 배기 한 분이 들어오셨군요. 뽀로로님께서 멋지십니다. 네, 호로로 밀리게 됐네요. 자, 그러면 종목을 더 가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바로 제약바이오 저희가 묶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동원 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유한양행 매수가는 11만 9천 원에 비중 10%입니다. 단기, 중기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유한양행은 오늘 진짜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들어왔죠? 이거 보세요.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옆으로 갑니다. 맞아요. 언제 올라갈 수 있을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죠. 뒷번호 3575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리가캔바이오입니다.
매수 가격은 딱 떨어지는 17만 원이고요. 비중은 현재 10%를 담고 계십니다. 17만 원이면 뭐 매수하신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죠? 지금은 18만 원대, 19만 원 기록까지 나왔다가 현재 18만 원이고요. 리가캔바이오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뚜뚜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일동제약입니다. 매수가 27,408원에 비중 5%입니다. 더 올랐을 때 못 팔았는데 다시 오를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자, 그리고 김민정님의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도 올라와 있습니다. 요 종목 매수 가격은요, 61,700원입니다. 매수를 많이 하진 않으셨어요. 5% 담고 계시는데 중장기로 보고 계시는군요. 일단 수익은 좋습니다. 오늘 또 기록을 써내는 모습인데 과연 어디까지 또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볼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아톰 아로미맘님이 블루엠텍을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 4,800원에 비중 10%입니다. 마지막으로도 또 D&D 파마텍이 올라왔네요. 역시 뜨거운 비만 치료제가 올라왔는데 매수가는 10만 6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들을 6가지를 묶어봤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이 종목들 함께 봐주시죠. 그러니까 이 토마토 페리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보일러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보일러가 지금 왔는데 내가 1시 반에서 2시 반만 꼭 피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와서 초인종 누르고 있는겨. 참 진짜 인생 네. 너무 힘들다 그죠? 제약바이오는요. 세 종목, 네 종목 정도만 줘야지 6종목이면 내가 아무리 신이라도 내 신이니까 하긴 하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묶음으로 올 때 맥스가 4종목이어야 돼요. 알겠죠? 자, 가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유한양행 11만 9천 원 10% 중기, 단기 중기. 이거는 유한양행은 단기는 없어요. 시청자님. 이건 기본 중기로 가는 거고 13만 원에서 14만 원 언저리에서 약간 흔들릴 수는 있거든요. 여기 정도. 그래서 단기 중기적으로는 여기 가면 약간 눌리고 막 이럴 수는 있는데 장기 나는 얘도 신고가 봅니다. 여러분. 신고가 보는 주식이에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적당히 주워놓고 그냥 쭉 갖고 가는 거죠. 대신 지수가 흔들릴 때는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빠른 분이면 13에서 14만 원 언저리에서 팔까 말까 고민. 이런 거. 그 다음에 리가캔바이오. 리가캔바이오는 아니 그 시간만 피해달라고 했더니 그 시간에 와가지고 이 시간에 와가지고 이 진단 많이 들어가는 주식이잖아요. 17만 원 좀 높게 샀죠 시청자님. 그죠? 이건 조금 높게 산 감이 있어요. 이 정도 기세면 제약주가 지금 주도주니까 20만 원은 넘어가거든요. 그렇지만 시장에 따라서 약간 추춤거릴 수는 있어요. 이거 그때 차라리 더 사버리는 거지. 그래서 리가캠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종목 진단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드릴 테니까 리가캠 바이오도 최소 15번에서 20번 이상은 진단이 들어간 주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주식은 딱 봐도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할 때 보면 중장기적으로 오다가는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25에서 30만 원. 대신 이 얘기를 듣고 덥석 사지 마라. 그게 이 주식의 목적지라고 보고 저점에 왔을 때 저점 매수를 하라는 거죠. 저점 매수. 25에서 30을 본다고 지금 사지 말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좋은 건 좋다고 하지 좋은 걸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대신 내가 얘기하는 장기는 기본 120일 이상, 120일에서 240일 이상 가야 돼요. 리가캠은 매수가가 조금 높은 감은 있으니까 참고하되 단기적으로는 18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언저리가 단기 저항이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일동제약이 일동차렷이잖아요. 그죠? 이거 비만 관련해서 내가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때 시청자 공약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잡주 취급받을 때 해줬던 바로 그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보시면은 27,000원에 산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높은 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조금 높은 감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일동제약.
다시 오를까요? 올라. 그러면은 31,000원대, 31,000원대에서 32,000원대 파시고, 만약에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로 흐르면 더 사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불안해할 주식은 아니에요. 대신 올라가면 잘 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이제 넥스트서부터 요거. 요런 주식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신규 주식은 나는 잘 안 보거든요. 기술적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내용이 되게 좋은 회사인데, 우리는 또 솔직하게 또 그런 얘기 해주고 그러는 사람이잖아. 최근에 5만원 후반에서 6만원대부터 9만원까지 올라온 거잖아. 한 50% 올라왔잖아요. 조금 오늘 정도가 조금 단기 고점을 좀 잡아주는 게 어떻게 했느냐. 10만원을 트라이 할 수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0만원은 트라이 할 수 있지만은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챙길까 고민 좀 하시고, 나중에 다시 밀리면 그때 다시 관심 가지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아로, 블루엠텍. 요것도 이제 같이 테마주로 움직이고 그러는 주식이잖아요. 4,800원, 못 산 거 아니네. 괜찮아. 이 정도면. 갖고 계시면은 5,200원에서 5,500원. 5,200원에서 5,500원 가기 전에는 한 주도 팔지 마라. 대신 이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주식이 아니고 기술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주식이에요, 여러분. 거래가 조금 더 수반될 때는 6,000원도 가능하겠지만은 시장 분위기상에서 5,200원에서 5,500원에 단기 익절 후 더 좋은 주식을 팔아. 장기 투자할 만한 주식. 그리고 D&D 파마텍도 있죠. D&D가 이제 그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주식. 전 세계에서 최근에 가장 강력한 주식. 근데 1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이분 너무 높이 산겨 이거. 시청자님 너무 높이 샀어요. 근처로 가면 나는 매도하라고 하고 싶고, 이렇게 10만 원 아래에 있는 주식이 10만 원을 넘어가면 거기서는 따라가지 말라니까. 8만 5천 원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요것은 너무 비싸게 샀습니다. 너무 좋은 주식이지만 9만 원 초반이나 살짝 하향할 수도 있겠어요.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다시 10만 원 돌파는 나오거든요. 다시 10만 원 돌파했을 때 잘 보시고, D&D 파마텍은 여인수 전문가 종목이죠, 이거.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D&D 파마텍 차트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100만 마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이런 종목을 또 네.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고점에서 사셨으니까 또 네. 이렇게 전략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가지 살펴드렸고요. 자, 유튜브로 다시 가보죠. 그렇죠. 아니, 정말,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언급을 했던 그 보일러 얘기가 지금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습니다. 이종모 전문가께서 어떻게 대응하실지가 궁금해지네요. 네, 일단 네. 지금 기사님이 들어와서 수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던, 네. 그 유한양행 관련해서 그 미스님께서, 맞나요? 유한양행도 희망고문 오져요라고. 그리고 밑에 업슴님은 두산로보에 저는 꽉 물렸어요. 근데 보통 이게 두산로보틱스가 또 종목 진단 올라오기도 했네요. 이렇게 특정 종목에 대해서 뭐 정말 죽겠다 이런 얘기가 슬슬 올라오면 그때가 뭔가 튀기 직전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네. 왠지 이러다가 금방 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촉이 약간 오기도 합니다. 이건 뭐 분석 아닙니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또 여기에 다른 분이 네. 두산로보 너무 순식간에 내려와서 저도 두산로보에 뭐 물렸어요 이러면서 서로의 또 애환을 공유하고 네. 계시고요. 여기서 도로시님의 말에 저도 또 공감이 갑니다. 뭐죠? 나만 없어 D&D 파마텍. 정말 나만 없어 이 얘기가 정말 많죠. 뭐뭐 네. 할 걸 왜 나만 없지 이런 거 올 한 해 증시 투자하시면서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도 저희가 네. 묶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뒷번호 9878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HPSP부터 출발해 볼까요? 37,900원. 아이고, 이 고점에서도. 손실이 꽤 큰데요. 10%입니다. 그렇죠. 그 수진코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얼마 전에 아주 높을 때 접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HPSP 해결책을 알아보겠고요. 네, 다음은 리노공업입니다. 아네스님이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는 35,700원에 비중은 5%입니다. 이번에 리노공업도 중기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현재 그리고, 또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언제쯤 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야 될지 전략 물어보셨고요.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자, 뭐 하냐고 님께서 원익 QNC입니다. 매수 가격은 28,000원이고, 아이고, 이거 제가 읽는 것마다 이렇죠? 매수 가격보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28,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보이는 고점보다 이 전이잖아요. 10% 비중이시고요. 최근 추가 매수하면서 낮추고 있는데 잘하고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이고, 저 27,850원에 못 팔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포리 엄마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유니셈이고요. 매수가는 1,8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장기로 더 사도 될까요? 라고 추가 매수 문의 남겨주셨어요. 네, 그리고 복종희님께서는요, 가뭄의 콩보다도 진단을 못 듣는 제이오입니다. 이쪽은 사실 2차전지 관련해서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 매수 가격은요, 7,500원입니다. 12%에. 이거 주가가 참 많이 내려와 있죠. 답답해 죽겠 어요 하시는데 이 답답함을 이겨낼 수 있을지 제이오 한번 알아보겠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수연 님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PSK 이번에 또 34,000원의 매수가고요. 비중은 5%입니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들 묶어봤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반도체에 대해서 또 진단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 보면 극과 극, 그죠? 어떤 것은 좋은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최근에 쫙 올라갔다가 쫙 흐르고 있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펀더멘탈을 볼 필요 없는 주식들이 대부분이지만 한두 종목 정도는 그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HPSP라고 하죠. HPSP 37,000원이면 좀 비상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10월 말일 부근부터 11월 초순 사이에 주식을 빨리 사서 물린 분들은 조금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지금이 사는 자리거든요, 원래. 대신 지금이 사는 자리인데 추세가 꺾인 거예요. 기세가 꺾인 게 아니고 추세가 꺾였죠. 추세가 꺾여서 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이들이 약한 겁니다. 대신 다시 돌고 가면은 그때는 또 기세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려면은 최소한 내년 2, 3월 달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HPSP 저 38,000원대 물린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죠? 추가 매수 한 번만 하면 뭐 망고 땡 되는 거죠. 기본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되는 거죠. 최근에 반도체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 내려온 주식이 되게 많거든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런 주식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똥진이도 되게 좋게 얘기하잖아요. 똥진 세미컴이 똑같이 생겼죠. 아까 HPSP하고 되게 비슷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렇게 보세요. 비슷하죠. 여기서도 어떤 주식이 먼저 갈까서부터 이런 걸 구분해내는 게 능력자가 할 일이지. 자, 넘어가겠습니다. HPSP. 좀 도에 지나치게 높게 샀다. 그러나 10%밖에 안 사서 다행이다. 가지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단기 한 32,500원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투자하셔라. 이 얘기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이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자주 이게 브로드컴 관련주라고 좋게 얘기하는 주식인데, 지금은 이게 구글, 제미나이인지 뭔지 구글하고 막 여기저기 뉴스 나오고 그 AI 종류별로 해갖고 소켓 쪽 넘버1이라고 맨날 얘기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부각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한번 보여줘 볼까요? 최근에는 이 삼성전자 지분 투자가 날아간 거고,
온 디바이스, 바로 온 디바이스만 하면 딱 나오잖아요.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보면 소켓 해가지고서 리노공업, ISC, TSE, TFE 같은 애들이 최근에 되게 잘 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칩 관련주들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 칩 관련주들이 요거 디자인 하우스 쪽 얘들이 AI 거품 우려 때문에 못 가다가 구글 움직임이 양호하고 요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양호하면서 저쪽에 해가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도 보세요. 기똥차게 가는 건 5%밖에 없잖아. 중기 그죠? 요게 단기가 지금이 저항이고요. 중기적으로는 요 정도 기세면은 얼마까지 가겠어요? 8만 원. 8만 원대까지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중간에 흔들림은 있을 거예요. 더 사버리라고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요거는 중기 8만 원, 8만 5천 원 정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워릭 IPS가 아니고 워릭 QNC. 그죠? 이것도 갔다가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최근 추가면서 낮점에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10%밖에 안 되잖아요? 더 사세요. 그죠? 좀 시간 어느 정도 지나면 5%, 10% 더 사도 돼요. 최소 기술적 반등이 22,000원에서 24,000원 언저리까지는 올 수 있어 보이네요. 얘기해드리는 거고. 아니 워릭 IPS가 저렇게 세게 가는데 이거 가고도 남지 뭐 이 정도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반도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들이 약간 지금은 다시 소외받는 거예요. 심리가 꺾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000원 아래로 내려오는 자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듯이 추세가 꺾여서 심리가 안 들어가갖고 강한 탄력이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단가 낮추고 있는 거 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니셈 장기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분한테 물어보는 거요. 굳이 왜 유니셈일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니셈도 이종복이가 되게 좋게 얘기하는 주식이에요, 이거. 어떤 할머니 옛날에 물렸어. 한 7,000원대 왔을 때 종목 물어봤을 때도 더 사라고 하고 막 이런 근거가 있어요. 미스터 진단에 보면. 근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안 찾아도 되죠. 이 주식은 장기로 볼만한 명분은 있는데 지금은 단기 조정권에 있어요. 시청자님 이거 물어본 분. 그래서 더 사고 싶으면 9,000원대 초반이나 밀렸을 때는 더 사도 되지만은 안 밀리면은 아니고 나는 10,000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한번 팔으라고 하는 주식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하고 나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자리는요, 파는 자리에서 산 거예요. 한번 팔아주는 자리에서 사버린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다시 사는 자리는 어디냐? 아까 내가 D&D하고 아까 그 신규 주식 뭐 하나 얘기한 거 있죠? 10만원 아래에 있는 게 10만원 넘어가면 10만원에서는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10,000원 아래에 있다가 10,000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깨서 9,000원, 8,500원대로는 밀려야 여기서 사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해 좀 되셨나요? 장기로 보고 추가 매수한다면 9,000원 아래로 왔을 때, 그렇지 않고 10,000원 위로 올라가면 단기 한번 팔아주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O. JO가 가뭄에 콩나. 글쎄, 내가 봤을 때 JO 나는 되게 진단 많이 해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한 사람이 JO를 연속적으로 최소 이거 3번 이상은 진단해줬거든요. JO를 JO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건 물어보는 자체가 사치입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내가 가만히인 줄 아냐? 가만히 있게? 그 정도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12,500원 갈 수 있어요. 대신 단기 10,000원에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예전에 솔룩스 첨단처럼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PSK. 이것도 18,000원, 20,000원 아래에 있을 때 시청자 공약이 몇 번 들어간 주식이죠. 미스터 진단에서. 그런데 시청자님은 그렇게 높이 산 건 아니구나. 그죠? 34,000원은 쪼까 애매한 자리에서 산 거예요. 시청자님, 만약에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했다면 32,000원 언저리에서 샀어야지
그나마 저점 매수 우리가 일반인 정도 됐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금 높이 산 거예요. 5%밖에 안 돼. 다행이지. 그죠? 요게 왔다 갔다 하면 이걸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 무서워하지 말고, 그죠? 5% 더 사는 자리에 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분할 매수라고 얘기해요. 32,000원대 일부, 3만원 언저리 일부, 조금 더 빠지면 다 사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어디까지 올라갈까가 고민일 거잖아요. 딱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33,000원에서 3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진 말되, 돈 있으면은 지금이 조금 더 사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도체 종목들까지 묶어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없는데요. 네. 다음 종목 하나만 더 문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종목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전문가님, 그 보일러가 고장나셨죠? 겨울도 지금 뭐 성큼 다가왔는데 경동나비엔 매수 지금 하는 건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거 나 지금 이 사람들 저거 이제 또 나는 왔었는데 그쪽에서 문 안 열어줬잖아요. 순서 기다리세요. 그럼 나 진짜 돌아버리는데, 내가 분명히 1시 반에서 2시 반만 피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겁니까? 경동나비엔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이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장기로 본다면 지금 가격 매수 가능해져. 대신 65,000원에서 7만원대로 올라갈 때는 팔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나는 경동나비엔도 지금 가격 괜찮다라고 하겠지만은 2차 전지가 더 좋다까지 얘기해 줄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종목 하나 좀 챙겨봤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오후장의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스터 진단 하기 전날 랭킹쇼 할 때 항상 하는 말, 여러분 뭐 전략이 있어요? 나보고 가고 내일 미스터 진단 오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후장 전략 특별한 거 없고요. 기술적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오늘 살짝 한 번 정도 21선에서 고점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치만 기존과 같이 막 150, 200씩 폭락하고 하는 장은 이제 사그라들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딱 단기 저항권이 570에서 575예요. 선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밀리게 되면 한 557에서 550 원저리로 흐를 수 있거든요. 조기가 조로의 매수 기회가 오는 거니까 당분간은 박스권으로 보시고, 오늘 밤 내일 미국도 특별한 게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특별한 거 없을 거예요. 그동안에 밀린 이종복이의 어떤 영상이나 내 얼굴 조금 더 보든지, 아니면은 내일 미스터 진단을 오시든지, 그러고 다음 주 전략 하는 게 제일 좋고, 못 온다. 지수 반등세 이어지지만 최근에 한 사나흘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 따라가지 말고 다음 주 쪽으로 가면서 지수가 한 차례 다시 눌릴 때 투차전지, 제약, 라밧 이런 종목들을 매수 타이밍을 노리면 아마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후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보일러 고쳐야 되는데 이종복입니다. 보일러 꼭 잘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네. 무사히 따뜻하게 오늘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 봤고요. 여러분의 증시, 계좌 온도도 따숩게 달궈지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의 랭킹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